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4명 늘어난 가운데 해외 유입이 2주 만에 또다시 국내 발생을 넘어섰습니다. 이영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교수님, 해외 유입이 다시 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어저께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은 국내 발생이 20명이고 해외 유입이 24명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해외 유입의 비율이 지금 절반을 넘기는 했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많아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그동안 그 국내 발생 코로나19 환자는 거의 한 40명에서 50명 정도를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지역사회에서 나오는 게. 그런데 이제 이 지역사회에서 나오는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해외에서 유입되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10명 초반 정도를 보이던 게 지금 20명 초반 정도로 이제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해외에서 유입되는 코로나19의 숫자도 일부 늘었지만 또 국내에서 감소하는 것까지 겹쳐 보이다 보니까 이제 많이 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뉴스 보셨겠지만 걱정스러운 게 전파력이 6배 강한 바이러스 변이가 있었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그렇게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분류 체계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크게 이제 7가지 그룹으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나누는 그 근거는 우리가 코로나19에는 여러 유전자 중에서 어느 유전자에 어떤 변이가 생겼는지를 가지고 나누게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L그룹이라고 부르는 게 보통 우한에서 분리됐던 가장 처음에 나왔던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코로나19하고 같은 유전형을 보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파생돼서 진화한 게 S하고 V그룹이 있는데, S하고 V그룹이 그 초기에 이제 중국 지역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왔었던 그룹들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G그룹이라는 게 이제 유럽하고 이제 미국 이쪽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근데 이 G그룹의 경우에 있어서는 분류가 되는 그 대상 유전자의 변이가 코로나19의 주요 그 감염력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스파이크 단백 쪽에 생깁니다. 그래서 이 G그룹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이후로 나오면서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G그룹이 과연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연구를 해본 결과 이 G그룹 같은 경우는 스파이크 단백의 변이가 있는 애들이다 보니까 이게 기존의 코로나19에 비해서 우리가 코로나19의 감염 대상이 되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포들에 가서 붙는 능력이 논문에 따라서는 한 2배에서 8배 정도 높다는 게 알려졌고, 그다음에 일단 붙고 난 뒤에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력이 기존의 것보다는 훨씬 높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스파이크 단백이라는 게 그 앞에 삐죽한 그 빨간색 잘 나오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게 잘 달라붙는다는 말씀이시죠? 쉽게 얘기하면. 말 그대로 이게 코로나19라는 게 그 커다란 원형이면 거기에 삐쭉삐쭉 이렇게 일종의 뿔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뿔이 달라붙는 거죠? 사람 세포에 가서 달라붙으면서 감염이 되는 거라 이 스파이크 단백이 얼마나 잘 붙느냐에 따라서 사실 감염력이 일부 결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편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반대 의견 내는 분들도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게 스파이크 단백의 어떤 능력도 중요하지만 감염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영향을 주는 그런 현상이고, 그다음에 또 이 스파이크 단백이 굉장히 감염력, 잘 붙는다 하더라도 이 스파이크 단백 외에 우리가 그 대상 그러니까 스파이크 단백이랑 붙는 ACE2 리셉터라든가 또는 TMP-RSS 같은 사람 몸에 있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발현되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 반론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셨지만 많이 감염력이 높아진 그 부분이요. 그 부분이 우리가 맨 처음에 우한에서 다시 신천지를 거쳐서 퍼진 그거랑 완전히 다른 건가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그 코로나19 확진자의 그 바이러스 유전형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요. 어저께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최근까지 나온 526개의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그 유전 분석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그 초기 해외 유입 사례와 우한 교민의 경우에 있었어요. 그다음에 구로콜 센터 같은 경우에는 S그룹이라는 게 이제 대부분을 차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신천지 대구교회로 대변되는 그 대구에서 대규모 감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V그룹이라는 것이 주로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S그룹, V그룹은 중국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코로나19의 감염 경로를 놓고 봤을 때 이제 저희가 큰 문제는 안 됐는데, 문제는 그 뒤에 나오는 G그룹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 G그룹 같은 경우에는 해외 입국자는 G그룹이 나왔지만 국내 그 이태원 클럽을 기점으로 해서 나오기 시작한 국내 감염자들은 이 G그룹에서 조금 더 분화가 된 GH거든요. 그러면서 이전에 그 신천지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기보다는 다른 유전을 하는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러면 우한하고 완전히 달라진 색깔이라면 일단
어떤 한 특정 바이러스는 소멸되고 다른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이게? 예, 맞습니다. 아, 예. 근데 이제 거기에는 저희가 두 가지 가정을 할 수 있는데 예. 하나는 이게 진화의 방향이 그쪽에 변이가 잘 생기는 방향으로 나와서 처음에 우한에 있던 게 이렇게 변이를 한 건지 예. 예. 아니면은 국내에 들어왔던 우한 처음에 이제 신천지와 관련돼 있던 그 바이러스 타입은 다 없어지고 예. 새롭게 들어온 그 GH 타입이 늘어난 건지. 그거는 모르는 아직 예. 검증이 안 된 거란 예, 말씀이시죠? 근데 저희가 이제 통상적인 어떤 방향을 봤을 때는 아마도 해외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고 예. 봅니다. 그러면 바이러스라는 게 감염력이 높아지면 그 어떤 위험도랄까요? 그건 좀 줄어든다는 게 정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렇다라기보다도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신종 감염 질환이 생겼을 때 진화의 방향이 이게 좀 더 널리 퍼지기 위해서는 감염력이 높아지는 방향, 예. 그다음에 중증도는 낮아지는 방향으로 예, 예. 진화를 합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중증도가 낮아져야 숙주가 죽지 않고 더 멀리 예. 퍼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진화의 방향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감염력이 높아지는 방향은 맞는데요. 예. 그럼 중증도가 과연 감소했냐? 이 부분은 저희가 확실하진 않습니다. 감염력이 높아지면서도 중증도가 안 낮아질 수도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중증으로 가기 전에 전파가 되기 때문에 예. 아마도 중증도가 낮아지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드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전 세계적인 사망자 숫자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측면이 그런 중증도가 낮아지는 걸 반영하지 않냐라는 얘기들도 예. 그런 얘기들도 하고는 있지만 예. 반면으로는 GH 타입 같은 경우에 초기에 나왔을 때 이게 워낙 유럽 쪽에서 많이 도는 타입이다 예. 보니까 보다 더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그 감염력이 일부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긴 한데 중증도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는지는 조금 더 예.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지금 곧 시작은 할 것 같은데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외국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이 같은 공간에 기침 한 번 하는 것으로도 감염될 수 있다. 뭐 이런 연구 결과 맞습니까? 그 내용이?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예. 이제 코로나19가 기침을 했을 때 나오는 그 양이 워낙 많아서요. 예, 그럴 교수님 수 오늘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좀 일찍 끊어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